우선 봐야 될 것. 정말 우선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대요. 철수하면 많이 생각나는 분 계시는데 철수한대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미치에 있고요. 어제는 지옥이고 오늘은 천당. 지옥과 천당, 지옥과 천당,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롤러코스터 장세. 어제는 지옥이고 오늘은 천당이고, 이 부분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 그 투자에 대한 스토리를 잘 써야 큰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봐보세요. 제가 타이틀을 끌고 온 겁니다. 어제는 지옥, 그리고 천당으로. 오늘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여기 트럼프 대통령.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은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증시도. 네. 이 롤러코스터잖아요. 롤러코스터. 툭 하고 떨어지는 이 부분에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하나 보는 것은 이거예요. 으짜. 나와보자. 자, 이렇게. 네. 백악관. 네. 중국에 대한 합계관세가 125%가 아니야. 145%야. 플러스 20%가 또 늘었죠. 막 늘어. 펜타닐. 이게 이제 마약의 일종인데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어쨌든 펜타닐을 뭐 투여를 해서 중독이 되면 좀비가 된대요, 사람들이. 뭐 그런 마약인가 봐, 하여튼 간에. 그래서 펜타닐에 대한 기존 관세 20%를 더한 수치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에 이렇게 서명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니 되겠어요. 125%가 아니고 145%. 갑자기 금액이 막 올라온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살 게 2,000만 원인데 이제는 2,500만 원 주고 사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5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큰데 뭐 중국 제품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진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아마존서 물건 빼. 아마존서 물건 빼. 중국 판매자 미국 시장 철수. 철수 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 부분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뭐냐면요. 이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보시죠. 옐런 전 정부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물론 페드 연준의 의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옐런 이분이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역사상 최악의 자해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진짜. 이 트럼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어떤 부분으로 시장에 대한 맥락을 찾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정말 다음 주 시장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꼬리 내렸네요. 보세요. 타이완 정부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LNG 290조 원 구매 계약. 290조 원 구매 계획.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죠, 그죠? 네, 남중국해를 두고 필리핀하고도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그리고 타이완은 지금 예, 정말 진짜 전쟁에 대한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차피 사야 될 LNG면 미국 거 사자. 이런 측면 아닐까? 예, 어차피 사야 될 LNG면 미국 거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면은 미국산 원유, 미국산 석유, 그죠? 미국산 LNG 이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무역 수지에 미국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가서 적자가 나는 거지. 우리가 뭐 적자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쟁에 의해서 무역적 경쟁에 의해서 제품 질 좋고 잘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삼촌 떡도 맛있어야 사 먹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삼촌이 떡집을 해. 옆에도 떡집을 하고 삼촌이라고 사주나? 아니 맛있어야 사주는 거지.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좋고 싸고 그러니까 사서 쓰는 거잖아. 그러면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무역 수지를 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미국산 LNG가 다른 국가보다 싸든지 질이 좋든지 그러면 우리도 사겠지. 그렇죠? 이렇게 강자에 의해서 사는 거는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미국산 그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이게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아요. 진짜로 품질이 좋대요. 우리나라가 두바이유 석유를 많이 쓰잖아요. 중동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두바이유가 쌌어. 쌌고 타르가 많고 아스팔트 피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화학 원료의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을 했죠. 그래서 석유화학에 대한 정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왔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쪽으로 키워왔으니까. 근데 북해산 브렌티유나 또 그 미국산 석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품질이 좋기 때문에 뭐 정제도 뭐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제가 화학공학이나 이런 쪽을 전공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산 원유를 들여서 쓰는 거 이게 뭐 거기에 맞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죠. 뭐 지금은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폭, 미국의 이 무역 수지의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방편에 타이완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얘기를 하겠죠, 그죠?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행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 꼭 높으신 분들이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미국과 중국 교역. 진짜 사실상 뭐 경색된 거 아닌가? 예, 경색이 현실화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45%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취소 주문 나가고 가격 더 못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물건 빼라 이거야. 물건 뺀다. 물건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이것도 봐야 돼요. 제가 잘 정리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일주일에 있었던 부분들을 잘 버무려야 진짜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다음 장에 뭐를 봐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산 수입품 관세 84%에서 125%로 상향. 왜 상향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125%.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느낌 오나요? 느낌이 오나요? 저는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 오냐면 미국이 정보력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느낌이 와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실 도청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미국이 진짜 정보력이 빠른 것 같아. 자, 봐보세요.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합계 관세가 125%가 아니야. 우리는 125%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펜타닐 이거 20% 더해가지고 145%다. 자, 봐보세요. 125%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도 125% 상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늦었지? 그죠? 그럼 중국도 145% 해야 되는 건데 125% 상향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145%로 한 거잖아. 그쵸? 합계간소. 원래 125%를 했다가 올린 거야. 야,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보단 미국이 한 수 위다. 아,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어때요? 그쵸? 정보력이 엄청 빠른 거죠. 당해낼 수 있을까? 지금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 도청 관련되어 있어서 최고는 어딘지 아세요? 최고. 미국이 아니야. 일본이야, 일본. 예, 일본의 이 도청 능력은 러시아를 넘어 미국보다 앞서 있대요. 와, 진짜 무섭다. 무섭다. 이런 경제 전쟁 속에 암만 우방이라고 그러더라도 진짜 우방이라고 그래도 가릴 건 가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이게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오케이.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이분이에요. 모든 부분은 참모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큰 부분에 대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고, 방향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설정의 큰 부분은 결정적 부분은 트럼프가 사인하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조율은 그 밑에 있는 스텝진들이 하는 거예요. 참모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참모진들이 더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인하게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모진들이 잘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위에서는 안 듣고 밑에서는 꼬리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기 계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와운의 시청자님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뭐라고 얘기할 건 없고요. 어쨌든 참모진들이 똑똑해야 돼. 이 참모진들 관세의 키맨은 바로 베센트였던 거야. 자, 이제 이 베센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중국 공격에만 집중한다. 트럼프 설득. 그래서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어. 중국 공격에만 집중하자. 그죠? 트럼프 마음 돌린 온건파 재무장관 요분을 좀 주목하자. 자, 우리는 이제부터 뭘 봐야 되냐면 설득을 잘하면 돼. 협상을 잘하면 돼. 그죠? 미리 꼬리 내는다고 해갖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타이완 정부가 이 LNG 이거 구매하겠다. 뭐 하겠다. 이거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원하는 부분에서 해야지. 그리고 알래스카 가스전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 뛰어 들어갈 수 있나? 이득이 된다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잖아요. 일단은 뭐 대만 꼬리 내렸고 일본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근데 왜 트럼프는 이 아시아 쪽에서만 이렇게 좀 난리를 치고 앉아 있냐고 진짜 만만한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진짜 만만하게 보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중국 때리면 좋아한대요. 네, 대중관세 올리고 다른 나라는 협상 제한. 그쵸?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한 거, 이 베센트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관세율, 발표된 관세율이 최고야. 최고의 관세율이라고. 자, 이제 협상에 의해서 최고의 관세율이니까 더 올라가진 않는다. 최고의 관세율이니까 그 관세율에서 떨어뜨려 보자. 협의에 의해서. 베트남은 제로 관세를 요구했어요. 와, 베트남의 관세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제로 관세를 요구했어. 협의에 대한 부분이 무지하게 달라.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에 대해서 우호적이야. 그래서 진짜 제로 관세로 만들어주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 잘 들어라 이거겠지.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협상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베트남이 이 얘기 좀 해도 되나? 좀 시간이 좀 길어져도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베트남이요, 미국하고 밀월 관계야. 베트남의 관세율이 되게 높을걸요? 우리나라보다 높을걸요? 근데 제로 관세를 요구했어. 와, 이거 말 된다, 진짜. 트럼프가 베트남을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베트남은 초록이 동색이야. 노란과 초록색은 동색이지, 그죠? 같은 편일 줄 알지? 베트남하고 중국 계열이잖아요, 거기. 같은 편인 줄 알겠죠? 근데 아니야. 베트남하고 중국은 앙숙이야. 앙숙이라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베트남으로 다 이전시켰다니까.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시켰잖아. 우리나라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갤럭시 폰 만든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적극적으로 투자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고. 베트남의 관세율이 높으니까 큰일 났다. 근데요, 베트남은 바뀌어가고 있다. 오히려 역지사지?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맞을걸요. 진짜 이거는 요 부분만 띄어서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과의 이 대립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잘 이용하고 구슬려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 파트너로 트럼프는 보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일본도 1억 2천만 명, 1억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적지. 근데 1억 명 정도가 돼야 내수가 생기고 경제에 대한 발전에 의해서 선진국으로 진입되는데요. 물론 그 이전부터 유럽의 국가들은 부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선진국화 되어 있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갈 때는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좀 유리하게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야. 그만큼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거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 고맙죠. 외람된 얘기가 자꾸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베트남은 0%의 관세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 억셉 받아들이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이제는 미국 앞으로 쫙 줄을 서야 돼. 반발하지 말아라. 반발하지 말으면 죽는다. 반발하면 죽는 거야. 어떻게 죽냐 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하고 있어. 대놓고. 여기 봐봐봐. 125% 미리 알고 여기 145%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중국이 어머 우리 잘못했네. 20%더 올려야 돼. 자 125%가 아니라 14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쪽팔리게.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방송이 손 없잖아. 편안한 시간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채팅에 글이 올라가면서 탁 하면은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채팅 글이 막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키맨 이거 얘기해달라 그랬는데요. 관세 유예의 키맨은 베센트 이분하고 잘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도 관세율을 떨어뜨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3
모사. 정말 저는요, 트럼프 이분이 대통령 할 자격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봐보세요. 옐렌 트럼프 무역전장 역사상 최악의 자해 행위래잖아. 이렇게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예.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뭐냐면 정말 협상의 달인인 거야. 도삼모사. 일단은 보편관세로 10% 올려놨잖아. 자, 이제부터 뭐 25%? 뭐 40% 좋다 이거야. 협의해. 그래도 10% 아래로는 안 떨어져. 그죠? 만약에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무관세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10%를 빵 쳐봐. 얼마나 반발을 해. 근데 25%, 30%, 40%빵 쳐놓고 줄이면 10%만 해줄게. 니네 재료관세고 10%만 해줄게. 그러면은 감지덕진 거지. 그죠? 야, 일단 10%는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야. 그러니 사업가다. 응? 그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그 재단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뭐 마리나 리조트 그쪽에는요 1박에 1,000만 원이래. 1박에 1,200만 원 막 그렇대. 하루 자는데 골프장 미어 터진대요. 네. 줄 서서 예약을 해도 지금 뭐 몇 개월 있다가 예약 받는다. 근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려놓고 거기 가서 골프 쳤잖아. 빵. 그냥 글로 다 모이는 거야. 진짜 돈 떼거지로 버는 것 같아.